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동일한 나라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대사로부터 나와 이런 발언의 배경이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막상 우크라이나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전혀 상상 밖으로 한국에 그야말로 딱 걸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크라 대사의 발언 이후 한국에서 여론은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왜 한국을 러시아와 비슷한 차원으로 보는지와 한국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서방이나 주변 국가에 즉각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전쟁이 발발했으며 그 상대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이유였으며, 또한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의 각오로 절대 러시아에게는 질 수 없다고 나온 이유였던 것이죠. 자신의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지도 않고 키이우에 남아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각 국회에서 연설도 하는 등의 바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한국에도 도움을 적극 요청하면서 주목을 크게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담요를 보낸다고 하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화를 내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장면이 있었는데, 물론 이는 중국이 과거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고집하는 중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우크라이나가 인도적 지원보다는 현재 무기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군사기술과 물자들은 훨씬 많았지만 러시아에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중국은 군사 지원을 할 충분한 물자와 병력 등이 있었음에도 자기 몸을 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기야 중국의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사 제품이 전쟁에 이용되면 안 된다면서 절대 군사 지원 쪽에 관여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DJI는 중국의 국영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받는 업체로 사실상 공산당과 매우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 이는 DJI 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한없이 약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는데, 중국 전략연구소 등은 내부 회의에서 러시아 전쟁을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며 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가 약해지면 중국에 기대게 되며 이는 곧 중국의 힘이 부강해짐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미국 등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제한하면서 러시아의 석유 가격이 30% 정도 저렴하게 팔리게 됐고, 중국은 이 석유를 평소보다 15% 이상 많이 구매하며 바겐세일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지 않은 인도의 경우 평소보다 8배나 많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했으며, 다소 황당한 것은 유럽의 경우 말로는 러시아산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수입이 늘기도 했습니다. 선적한 석유 중에 러시아산을 49% 이하로만 섞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3월보다 4월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이 소폭 늘어나기도 하는 국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럽까지 러시아를 이용하거나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다들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지극히 꺼리며 여전히 러시아에 불쏘시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국가들 중에 한국이 러시아랑 비슷하다는 것은 망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냐에 대한 배경은 더욱 한국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혀 뜻밖의 일본과 관련해 한국을 파악하고 있다는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다소 당혹스러울 정도라서 한국에서는 이러면 곤란하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대사가 그 말을 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한국은 여러가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쟁 초반에 언론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식이 아닌 우크라이나식으로 바꿨는데, 이러한 모습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와 훨씬 더 깊은 교류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번 일은 명백히 러시아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됐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동맹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한국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며 러시아를 지원하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한국은 이런 순간에 러시아를 제재하면 북한 도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좋은 핑계를 대며 빠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핑계도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위협으로 북한은 지금도 ICBM을 미국을 노리고 발사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계기로 삼아서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당장 미국은 러시아를 모든 차원의 수단을 동원해 막자는 게 그 주된 흐름이었으며, 이제 한국도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며 유엔에서 공식 선진국 B그룹에 편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위협을 떠나 전쟁 범죄와 인권 등 여러 차원에서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된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로 인해 러시아와의 30년 수교 가운데 맺은 다양한 관계가 어색해졌으며 극동지방 개발을 앞두고 러시아가 한국에 적극 러브콜을 한 상황이 대폭 미뤄진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 등
북극 지방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한국 조선사와 중공업 기업 등의 기회가 대폭 줄어들며 이것이 자칫 중국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매우 억울한 것이 실제 러시아는 한국을 중국보다 더 신뢰하는 면도 많았는데 본래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에는 국경을 놓고 다퉜고 러시아가 중국의 연해주를 차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은 러시아를 싫어하고 러시아도 중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앙숙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왕이 부장이 러시아와 중국이 역대 최고 외교 관계라며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는 미국을 대항하다 보니 잠시 원수가 친구가 된 것이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또 언제 갈라설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중국은 러시아를 이용해 이득되는 행동만 하고 군사 지원 등 필요한 건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엄 때 유일하게 삼성, 현대 등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지켰고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그를 기반으로 러시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가 관련된 기간 산업도 한국을 적극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중국은 더 싼 값을 제시하더라도 특히 조선 분야에서 러시아의 한국 신뢰는 매우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당장 누리호 등 한국이 매우 뒤처진 우주개발 기술 분야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 로켓 발사 분야에서 더욱더 진일보한 기술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분야인데 러시아는 최근 우주 정거장을 서방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앞선 우주 기술 제공을 꺼리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비우호 국가 리스트에 들어갔으니 우주 관련 기술을 현재는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절대 원천 기술을 주지 않고 모듈만 팔고 일부는 국가안보 이유로 판매조차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아쉬운 분야를 포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전쟁 이후 러시아는 좀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와는 더욱 협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국가 보건 사업 등의 요구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좀 더 대의적인 차원에서 우크라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우크라 대사인 세르기 코르슨스키는 일본의 혐한 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인데요. 그는 트윗 계정을 통해서 반박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기정사실화된다 라면서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본 입장에선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하니 곧바로 반박해야 한다라며 현재 전쟁 범죄 국가인 러시아와 한국을 동일 취급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오히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국가이기에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데 이 대사는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혐한 발언을 트윗에 계속 공유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의견은 갈라지는데 이 사람이 주일 대사이다 보니 그렇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코르슨스키 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범이라며 공유한 사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빼라며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우크라 정부는 해당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러시아와 영토 다툼이 있다 보니 자신들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처지이다 보니 다양한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대폭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우크라이나 둘 다 영토 문제가 걸렸으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 대사가 혐한 트윗까지 공유하며 한국을 러시아 전범 취급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죠.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국가를 지원한 나라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아서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비우호 국가로 분류되면서까지 러시아를 제시했지만 성에 차지 않은 모양인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을 끝내 하지 않아 그랬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한국과 러시아의 불검 사업 중에는 불검 사업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 지원을 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고 한국은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군수물자를 양자간에 허가없이 제3국에 판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국에 필요한 것은 헬멧이 아니고 대공 미사일이라면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LIG 넥스원까지 찾아가 무기를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연합의 한 국가였으면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를 지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을 것이었지만 한국은 어느 연합체에도 속하지 않았고 고스란히 그 피해만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무엇을 일일이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은 10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전쟁 이후에 한국은 러시아를 제재할 만큼 의미가 있었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이 포기한 것도 많은데 러시아 취급을 당하는 국면이라는 것에 소위 현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 정부의 외교 방향은 한국에 있어 적지 않은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이며 따라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자세는 더욱더 지원을 꺼리게 되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주한 우크라 대사 등의 기밀 무기 리스트 요구 등에서 한 차례 당국은 당혹감을 느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외교 분야에서 한국에게 그리 호의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한국의 다양한 미래 산업과 우크라 보건 사업 등 각종 협력에서도 물음표를 갖게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